인생의 어떤 여정 중에서 어떤 운명처럼 만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운명적인 만남 중에 댄중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군대에 가게 돼서 네. 거기에서 베트남전에 파견이 되고 네. 거기서 운명처럼 댄중이를 만나게 댄중. 되죠. 네. 네. 댄중이를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죠. 네네. 네. 두 다리가 잃은 채 명예롭게 죽기를 원했던 네. 그 댄중이를 건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뛰어난 재능인 달리기를 통해서 얻고 뛰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해서 이제 그 군인 병원에서 함께 있을 동안에 그 동안부터 시작해서 뭐 그 댄중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건프에 대한 원망은 이루 그렇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나를 살려내었냐? 나는 명예롭게 죽어야만 됐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왜 나를 살려내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건프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새우잡이를 시작하고 있는 그 건프의 삶에 직접 그 현장에 배가 있는 네, 그 현장에 찾아가죠. 댄중이가 나타납니다. 네. 그 댄중이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기는 이제 무릎 아래 두 다리를 네. 잃었죠. 근데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네. 보면 어떤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포레스트가 네. 자기의 인생을 그냥 꾸준히 잘 만나면서 그 여정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맞이하고 수용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와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포레스트를 미워하는데 자꾸 포레스트를 부르기도 하고 네. 포레스트 있는데 나타나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결국은 둘이서 네. 새우잡이를 같이 새우잡이. 배를 네. 운영하면서 새우를 네. 잡습니다. 네. 처음엔 정말 한 마리 거의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네. 나중에 어느 날 폭풍이 치던 날 밤이 지나고 모든 배가 근처에 있는 모든 새우잡이 배가 파손되고 나서 유일하게 남은 제니오, 이름도 제니오예요. 제니오가 새우잡이를 네. 새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네. 되죠. 네. 그때 댄중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포레스트 자네에게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인문학적인 질문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장면에서 한 번도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했던 적이 없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이 영화를 반전시키는 또는 그 댄중이와 포레스트의 어떤 관계를 반전시키는 굉장한 표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그 마치 신과 맞섰던 그 계속적인 원망과 어떤 불만의 삶이었던 이 댄중이가 그 폭풍이 지난 후에 그런 고백을 건프한테 하는 거죠. 나를 살려줘서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군. 라고 한 다음에 어떤 고맙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휠체어를 떠나서 바다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네. 네. 근데 그 던지는 그 모습밖에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건프가 독백을 합니다. 그 댄중이님은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았어요. 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내가 살려줘서 고마울 때야말로 고맙다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안 고맙고 안 행복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뭔가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참 고맙구나, 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구나를 생각하면서 네. 그 살려준 대상에게 네. 고맙다는 말을 은유적으로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렇듯이 자기에게 다가온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정말 이것이 운명인가 아닌가 잘못된 것인가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거든요. 네. 그 포레스트의 엄마가 죽기 전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야 한다. 네. 네가 개척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 포레스트 영화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